수많은 세대에 걸쳐 사람들은 한 가지 질문을 반복해 왔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으며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지쳐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우리는 그 답을 늘 같은 곳에서 찾았습니다. 알약, 영양제, 고가의 안티에이징 치료, 혹은 광고 속에서 약속하는 기적 같은 해결책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도 근본적인 변화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해답은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음을 되찾는 비밀은 병원에도, 약국에도, 화장품 병 속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바로 그곳, 우리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아주 단순한 의식이 있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만으로 염증을 줄이고 에너지를 회복시키며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신체 노화의 핵심 신호들을 되돌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특허를 낼 수 없고 판매할 수도 없으며 누구에게도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의사와 시스템은 이 이야기를 외면해 왔습니다. 40을 넘기면서 유독 나이에 비해 늙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 신호를 무시하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무시된 신호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첫 발을 내디는 순간 발목과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잠깐 앉아있다가 다시 일어설 때 다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오후가 되면 머리가 흐릿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이유 없이 예민해지는 순간들이 반복되지는 않나요? 밤에는 분명 피곤한데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주 뒤척이며 아침에 일어나도 쉰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들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서로 전혀 다른 증상처럼 보이는 이 감각들이 사실은 하나의 공통된 원인에서 비롯되었다면 어떨까요? 몸속 어딘가에서 항상 미세하게 울리는 불안감, 하루 종일 배경소음처럼 따라다니는 긴장, 이유 없이 쌓이는 피로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신체가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언가가 어긋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않으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나이 탓이라고 믿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이 왜 나타나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질병이나 나이가 아니라 인간의 삶 전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거의 모든 인류의 역사 동안 사람들은 맨발로 땅을 걸었습니다. 흙과 돌, 모래 위를 딛고 살았고 밤이 되면 땅과 가까운 곳에서 잠을 잤으며 하루의 대부분을 자연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들의 몸은 끊임없이 지구와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고무로 만든 신발, 콘크리트 바닥, 합성 카펫, 침대, 자동차, 사무실, 초고층 건물, 그리고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않는 전자기기들.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우리를 땅으로부터 떼어놓았습니다. 우리는 더 안전해지고 더 편리해졌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이 단절의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땅과의 연결이 끊긴 상태에서 몸은 양전하를 축적하게 되고 그 결과 자유 라디칼과 산화 스트레스, 만성 염증이 서서히 쌓입니다. 관절이 굳고 쉽게 피로해지며 회복이 느려지고 잠이 얕아지는 이유는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늙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단절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거의 언급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지구 자체가 자연적인 음전하를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스트레스, 전자기파, 오염된 공기, 실내 생활에 노출된 인간의 몸은 점점 양전하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 불균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체 내부에서는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맨살이 직접 땅에 닿는 순간 지구의 전자가 몸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이 과정은 상징이나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측정 가능하고 즉각적이며 생리적으로 명확한 반응입니다. 과도하게 쌓인 전하는 중화되고 염증 반응은 빠르게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열화상 촬영을 통해 보면 붉게 달아올랐던 염증 부위가 짧은 시간 안에 눈에 띄게 식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들은 이 현상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코르티솔 수치는 안정되고 혈압은 완만해지며 심박 변이는 개선됩니다. 잠은 더 깊어지고 통증은 줄어들며 신경계는 점차 균형을 되찾습니다. 이것은 유사과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생리의 가장 근본적인 언어인 전기적 조절입니다. 우리는 이 연결을 잃었을 뿐 그 원리를 잃은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 원리는 완전히 새로운 발견이 아닙니다. 전자와 염증이라는 언어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인간은 이미 몸으로 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요가 전통에서는 대지를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고 땅의 요소가 인간의 활력과 균형을 지탱한다고 믿었습니다. 도가 수행자들은 맨발로 땅을 밟으며 기를 보충하는 명상을 행했고 자연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렬했습니다. 수많은 토착 문화에서는 잠을 잘 때조차 땅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흙 위에서 잠들며 하루 동안 쌓인 긴장과 피로를 자연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 전통들은 수천 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염증이나 전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땅과의 연결이 몸을 다시 채워준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은 이제야 이 오래된 지혜를 다른 언어로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땅은 몸을 방전시키고 연결은 생기를 되돌립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진리가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다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잃어버린 연결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지만 그 효과는 깊고 강력합니다. 하루에 단 1분에서 20분 직접적으로 땅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고 밖으로 나가 잔디, 흙, 모래, 자연석, 나무의 뿌리 근처에 맨발을 대십시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는 피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전기의 흐름을 차단합니다. 서 있든 천천히 걷든 앉아서 명상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부가 땅과 닿아 있는 시간입니다. 몇 분이 지나면 몸에서 미묘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발바닥에 따뜻함이 퍼지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며 가슴 안쪽이 조용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합니다. 다시 연결된 느낌이 든다고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얼굴을 아침 햇빛 쪽으로 향하고 코로 천천히 숨을 쉬어보십시오. 햇빛은 생체 리듬을 재설정하고 코호흡은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단 3분이면 하루 전체의 긴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또 하나의 연결이 이어집니다. 구리선이 연결된 접지 침구는 수면 동안에도 몸이 방전되도록 돕습니다. 깊고 끊기지 않는 잠, 아침에 가벼운 몸, 이것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이 의식을 꾸준히 실천하면 몸은 서서히 다른 언어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첫날에는 마음이 조용해지고 호흡이 깊어집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아침의 뻣뻣함이 줄어들고 잠은 더 무겁고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2주가 지나면 염증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과 함께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3주가 되면 움직임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자세가 자연스럽게 바뀌며 감정의 기복도 잦아듭니다. 30일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공통된 변화를 말합니다. 몸이 눈에 띄게 젊어졌다는 감각입니다. 덜 긴장된 상태로 움직이고 아침에 더 많은 에너지로 깨어나며 깊은 수면 속에서 진짜 휴식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몸에 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빠져 있었던 것을 되돌려 놓았을 뿐입니다. 노화는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염증과 전기적 불균형, 그리고 단절이 쌓인 결과입니다. 접지는 시간을 멈추지 않습니다. 대신 노화를 가속하던 방해 요소를 제거합니다. 당신의 세포는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사라진 것도 아니며 신경계가 고장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다시 연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외부의 해답만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태초부터 의지해온 자연의 질서를 다시 신뢰할 것인가? 당신의 삶에서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과학과 자연, 그리고 신념 사이에서 당신은 어디에 서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과 입장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다시 이어집니다.